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 문재인이가 뜻밖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익 입장에서야 잘된 일이고 또 한숨 돌렸다, 급한 불은 껐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하는 저 종잡을 수 없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지속하면 지속하는 거고 연장하면 연장하는 거지 또 무슨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느니 참으로 문재인스러운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가 한일 관계 개판 쳐놓은 건 쏙 빼버리고 전형적인 우리나라 왼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지가 한일 관계를 개판 쳐놓은 건 쏙 빼버리고 일본이 원인 제공을 했다느니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연장해줄 수 없다느니 큰 소리를 그렇게 쳐대더니 그렇죠. 결국 자기도 후달리기는 후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정치 박사가 돼버려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소미아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는 정치 뉴스 좀 본다고 하는 국민들 중에선 지소미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결국 지도 부담되고 후달리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 여파와 뒷감당을 감당하기가 겁이 난다는 것이죠. 내년에 바로 총선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또 미국의 눈치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지가 자존심 세워놓은 거는 있고 또 질러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머릿속 뇌구조는 이런 겁니다. 제발 좀 일본이 아쉬운 모양새를 취하면서 숙이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 잘못이 그래가지고 일본의 사과로 덮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나고 나면 무한한 일본의 사과를 저 인간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뒤까지도 요구를 하겠죠. 애초에 일본 쪽에서 두 번, 세 번 내밀던 손길을 거부한 게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정부였어요. 최근에 촉발된 한일 외교 갈등 문제는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잘못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에서 그렇게 말했죠. 외교 경제적인 갈등을 다루는 테이블에서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양국의 전통적인 어떤 군사협력관계, 우방관계, 안보 문제까지 한국이 외교적 카드랍시고 꺼내드는 이러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들 사이에서 우수하답시고 뽑혀가지고 남들의 대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정상적인 지도부 사람들이 가만히 보자면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수준은 말 그대로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추어도 이런 지독한 아마추어가 없잖아요. 왜냐? 지소미아 파기 카드라는 건 한국 입장에서는 실제 국익 측면에서도 정치 외교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예 이해도가 거세되어 버린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수준은 대통령 장차관이 아니라 온갖 아마추어 시민단체들, 인터넷 깨시민 그 애새끼들 댓글판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의 군사 외교 전문가 20명 중에 95% 이상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 정부의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평가를 했겠습니까? 꼭 거창한 국가 단위의 어떤 전문가들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유튜브만 봐도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로 큰일 나겠다는 걸 감잡고 계신 일반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지도부는 그 수준만 또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이죠. 애초에 지소미아라는 건 한미일 삼각동맹 전체의 문제에 주한미군의 안위도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최대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들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계가 한국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 보면서 경악을 하는 겁니다. 저거를 외교적 카드랍시고 흔들어대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흥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소미아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가지가 걸려있고 우리 국민들의 지갑사정과 국방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요. 이 협력관계를 한번 걷어차버리면 수조 원이 넘는 돈을 갖다 퍼부어도 저 공백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일 양국이 서로가 필요한 정보를 공짜로 주고받고 있는데 비용은 저렴하면서 기능은 최고로 잘 작동하고 있는 이 유용한 도구를, 협약을 도대체 왜 우리 손으로 파기한단 말입니까? 이걸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외교적 카드가 아닌 걸 카드랍시고 휘두르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씨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의 어떤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도 자기들도 막상 부담되니까 결국 말 바꾸는 거 보세요.
하루 전날 심지어 오늘 아침 당일까지도 일본 상대로 고집 부리고 협박을 해대다가 결국은 돌아서고 물러서는 거 보십시오. 국격은 국격대로 잃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항복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일본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화이트리스트 특혜를 베풀어주고 그런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다시 한번 예전처럼 도와줄까요? 상처뿐이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외교 분쟁, 외교적인 실책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결국 돌아서는 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 좋게 떠들다가 오늘 저녁에 결국 돌아서는 거, 이거 언론에서도 사실상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사안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철이 없어도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죠. 지소미아 파기는 정말 오늘부로 기정사실이겠구나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설마 이거를 보면서도 정말로 지금 이 정부가 정책과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애초에 지금 이 부분을 20살이 넘은 어른들에게 굳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한 나라의 그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관성 그리고 사회 통념상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사나 외교 문제 혹은 경제 문제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분야를 우리가 이제 안다 하는 교양인들이 바라봤을 때 혹은 경제인 기업가들이 정부 정책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일이 큰 방향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진행되겠구나라는 그런 사회 통념상의 예측되는 부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트럼프가 어떤 좀 장사꾼스러운 행동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좀 껄끄럽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사례를 비춰보면 어떤 그 미국의 외교라든지 동맹국 우대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백악관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호구고 우리보다 무식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미국의 국격 자체가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점잖고 호의로운 태도로 동맹국들을 위해서 자유진영 국가들을 위해서 이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방위비가 그렇게 빡세게 올라가는 걸 보면 예전에 얼마나 미국이 한 수 두 수 접어주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도 최근에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싼 거 맞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들을 상대로 참 곡소리가 나는 그런 설득을 하고 다녔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이 나라 수준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외교 노선이 안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자유진영 국가들을 그들이 좀 점잖고 기본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중국이라든지 북한, 러시아 같은 애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측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수준 높아서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은 게 아니라 막대 먹은 거죠, 그거는. 제가 평소에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국가와 함께 가야 된다는 소리를 수백 번 강조를 했던 이유는 냉혹한 국제외교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 좀 더 수준 높고 배운 사람들끼리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최소한 그래도 어떤 상식과 통념이라는 게 통하는 나라들과 함께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뉴욕 호텔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그런 호화로운 호텔에서 우리가 어떤 상류층 변호사라든지 회사 관계자들과 만난다, 미팅을 가진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은 너무나도 잘 예측이 됩니다. 그죠? 배운 거 많고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점잖은 미팅, 회사 간의 어떤 그런 정무적인 만남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잘 예측이 돼요. 그런데 뒷골목 길거리 슬럼가에서 약에 찌든 권총 강도랑 우리가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이거는 어떤 결과가 튀어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극과 극의 결과가 다 나올 수가 있다고요. 지갑만 뺏길 수도 있을 거고 운이 좋으면 재수가 없으면 총을 맞겠죠.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쟁이는.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외교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그 절대로 잘하는 외교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만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지. 자기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도 모르고 외교적 자해를 해버리면서 이거를 가지고 남들은 예측 못했다고 내가 깜쪽같이 쟤네들 속였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한다? 심지어 그걸 바라보면서 외교 잘한다고 우리인이 외교 천재라고 지지까지 한다? 칼자루가 우리 손에 들어왔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지능이 아니에요. 사람 새끼가 아닌 거야, 그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응아들의 비율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20세 이상 유권자 중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과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이라는 거, 정부의 어떤 수준과 의사결정이라는 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성과 상식이 없다는 거죠. 혹은 정말 엉뚱한 데서 그 상식이 통용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